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의 혁투를 전해드리고 있는 멜경제 신현규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은 AMD라는 회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네, 반도체를 제조하는 회사죠. 근데 뭐 반도체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메모리 같은 그런 반도체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연산을 담당하고 있는 CPU, 네, 그리고 뭐 그래픽 처리를 담당하는 연산 반도체인 GPU, 네, 등과 같은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텔의 강력한 경쟁자기도 하죠. 네, AMD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당연한 다름이 아니라, 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돌아보시기를 기대를 하는데요. 네, 현명한 투자자분들이라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 좋은 기업들을 주워 모으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과연 AMD가 그렇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주워 모을 만큼 훌륭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지, 네,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볼까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네, 실리콘밸리에서 투자할 기업 중에서 꼭 돌아봐야 될 기업 중 하나가 AMD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 텐데요. 네, AMD 하면은 위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특히 2000년부터 시작해서 한 2015년 정도까지는 거의 암흑기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 시작이 바로 2001년도 요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엑스박스라고 하는 게임기를 발매했던 시점입니다. 이게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당시에 회장이었죠. 이분이 직접 엑스박스라는 게임기를 들고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 발표하는 시점에 AMD 엔지니어 분들이 이 맨 앞에 앉아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자기네 제품이 들어갈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발표를 하고 보니까 이게 AMD 제품이 없는 거예요. 네, 막상 발표를 하고 보니 인텔이 이 안에 제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게 2001년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최근에야 이 비화가 밝혀졌는데, 당시 인텔의 CEO였던 앤디 글로브 회장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거 AMD 거 쓰지 말고 우리 걸 써라, 네, 라고 이제 설득을 했다라고 하죠. 네, 그게 2001년이었습니다. 이렇게 AMD는 인텔에게 밀리게 되는데요. 그 뒤에도 계속 밀립니다. 네, 기사회생을 해서 2003년도에 AMD가 에슬론 64라고 하는 좋은 성능의 CPU를 발표를 해요. 근데 바로 인텔이 치고 나옵니다. 그래서 델이라고 하는 유명 PC 회사에게 1조 원이라는 판매 장려금을 인텔이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 우리 제품을 사게 되면 1조 원을 너네한테 줄 테니까 제발 우리 걸 써라 라고 이제 설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격이나 전략으로 물량 공세도 펼치고요. 네,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인텔이 약간 우위에 있기 때문에 AMD한테 약간 불이익을 주면서, 네, 인텔의 제품을 조금 더 나아 보이게끔 하는, 네,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AMD를 위기에 빠뜨리는 인텔이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AMD에게는 2000년 이후 인텔에게 번번이 당하기만 하는 신세였던 건데요. 네, 잠깐 좋은 시절이 있긴 했지만 그건 오히려 인텔을 자극해서 AMD에게는 부메랑 같은 효과만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2012년에 IBM에서 리사 수라고 하는 사람을 부사장으로 스카우트해오면서 전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리사 수 당시 부사장이 AMD에 조인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뭐냐면 2001년도에 뺏겼던 그 엑스박스에 제품을 공급하는 일이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네, 제품을 공급하게 되면서 2014년에 리사 수 당시 부사장은 CEO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AMD가 바야흐로 인텔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세력으로서 전선을 구축하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이거는 리사수 CEO의 탁월한 판단 3가지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3가지 판단이 뭐였냐면 바로 이제 옆에 지금 나와 있는 새로운 CPU를 만들고 훌륭한 파트너를 선택하고 좋은 시장에 대한 판단을 빨리 했다라는 그런 3가지였는데요.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판단, 네, 콘솔 등에 들어가는 APU 사업을 접어버립니다. 리사수 CEO는. 이건 뭔 얘기냐면 본질에 집중하자라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쟁사가 CPU가 아니라 CPU 때문에 흥한 회사인데 인텔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경쟁사였던 당시 인텔이 IoT 같은 소형, 네,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작은 칩들에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AMD는 오히려, 네, 컴퓨터에 들어가는 데스크탑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에 우리는 집중을 하자. 여기서부터 모든 다른 제품들이 파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CPU가 우선이다
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새로운 아키텍처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젠이라고 하는 아키텍처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라이젠 프로세서가 나온 지가 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AMD가 이 제품 때문에 바짝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만큼 CPU에 집중한 전략이 굉장히 유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특히 전력을 적게 쓰고도 효율성이 좋은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네, 오늘날 ESG가 강조되고 있는 시대에 AMD의 칩들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판단은 뭐냐면 인텔이 자체 제작에 대부분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인텔도 반도체 쇼티지가 워낙에 많이 발생하니까 다른 파운드리, 즉 반도체 제조회사들에게 물량을 약간씩 주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삼성한테 주기도 하고 또 인텔이 텍사스 같은 지역에 뭐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공장을 증설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생산 시설을 많이 확충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AMD 같은 경우에는 생산에만 특화되어 있는 TSMC라는 회사와 일찍부터 파트너를 맺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인텔이 생산량 부족 문제 때문에 뭐 항상 수율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었던 데 반해서 AMD는 콘솔 같은 곳에도 돈 안 되는 콘솔 같은 곳에도 물량을 공급할 수 있을 만큼 수율 문제가 없는 그런 훌륭한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라는 좋은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판단은 뭐냐면 멀티다이 방식이라고 해서 코어를 빠르게 확장시킬 수 있는 구조를 먼저 치고 나간 겁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은 앞으로 미래의 컴퓨터 시장이 다양한 연산들을 한꺼번에 병렬적으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컴퓨팅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게 되는 시장이 도래할 거라는 거를 리사수 CEO는 빨리 읽었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오늘날 보면은 뭐 머신러닝이든, 뭐 데이터 처리든, 아니면 뭐 시각화 처리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연산들이 한꺼번에 처리되는 그런 능력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AMD 같은 경우는 이런 시장들을 빨리 읽고 서버 시장에서 코어를 여러 개 달아서 병렬적으로 한꺼번에 연산들을 여러 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CPU를 빨리 만들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좋은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인텔도 2019년부터 이런 멀티다이 방식의 뭐 CPU를 제조를 하려고 따라오고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56개 코어가 전부거든요. 물론 뭐 2023년이 되면은 인텔이 이걸 뒤집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로는 AMD가 좋은 판단을 했고 과거에 그 판단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런 좋은 판단들이 누적된 결과 AMD는 양호한 기술과 실적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AMD의 최근 시장 점유율인데요.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제품들에서 트렌드가 우상향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인텔의 시장 점유율을 계속 잠식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워낙에 기존의 강자가 인텔이었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뭐 짭짤한 이윤이 남는 서버 시장에서 지난 2분기 매출액이 183%가 증가했거든요. 뭐 매 분기마다 한 2조 원 가까운 돈을 서버 시장에서 벌고 있는 AMD입니다. 특히나 서버 시장 점유율이 아직 10%가 안 돼요. 이 얘기는 인텔이 뭐 나머지 시장들을 거의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시장에서 AMD가 앞으로 더 해나갈 수 있는 부분, 더 침투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AMD에게는 뭐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AMD에게는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특히 2022년에는 제노아라고 하는 5나노 96코어 기반의 서버용 칩이 발표가 됩니다. 뭐 이미 올해 3월에 나온 3세대 밀란 칩이라고 하는 서버용 칩이 있는데 이것도 경쟁사 제품을 가볍게 누를 수 있는 성능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2022년에 나오는 제노아 칩까지 그 시점까지는 그 칩이 시장에 계속 나와서 시장에서 뭐 많이 통용되는 시점까지는 경쟁사보다 그 AMD의 칩이 좀 더 많이 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많은 시장 전문가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한 가지 더 주목해봐야 될 게 경쟁사한테는 출시 일정 지연이 자주 있는 반면에 AMD는 리사수 CEO 체제하에서 뭐 약속을 어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기술자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측면에서는 AMD가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반면에 뭐 인텔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이번 여름에도 칩 지연이 한번 있기도 했었죠.
최근에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AMD는 매출 가이던스가 회사 측이 전망하는 2021년도 매출 성장 예상치가 60% 정도인데요. 내년에는 뭐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한 16% 매출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뭐 몇몇 시장 전문가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 예상치가 매우 낮은 기대치라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까지는 매출 성장이 뭐 적어도 두 자릿수 이상은 네, 당연히 될 것 같고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매출 성장보다는 조금 더 높은 매출 성장이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그렇다면 뭐 위험 요인은 없는가? AMD에게도 당연히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AMD가 야심차게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자일링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자일링스라는 회사 인수가 무산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인텔은 그럼 가만히 있을 것이냐? 인텔의 반격도 AMD에게는 위험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뭐 당장 다음 달에 인텔의 엘더레이크라고 하는 CPU가 데스크탑용 CPU가 출시가 될 예정인데 이게 라이젠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2023년에 나올 걸로 기대되는 메테오 레이크라고 하는 인텔의 서버용 CPU. 네, 이것도 AMD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메테오 레이크라고 하는 120코어짜리 서버용 CPU의 경우에 어떻게 AMD가 반격할지에 대해서 아직 시나리오가 나와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현재까지 뭐 AMD는 여전히 96개의 코어의 서버용 CPU를 가지고 그때 인텔과 싸워야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 좀 AMD에게는 불리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AMD가 어떻게 응전을 할지 굉장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리사 수라고 하는 훌륭한 CEO의 이적설이 계속 뭐 나오고 있다라는 거, 요건 좀 위험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2019년 이야기이긴 했지만 리사 수 CEO가 뭐 IBM의 CEO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후에 다른 기업들에서 리사 수 CEO를 탐내는 게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IBM에 원래 있다가 AMD에 가서 굉장히 좋은 판단으로 AMD를 굉장히 끌어올렸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네, 다른 기업들도 리사수 CEO를 눈여겨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만약에 이제 리사수 CEO가 정말 다른 회사로 간다? 그러면 AMD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큰 충격이겠죠. AMD에 대해서 점검해볼 포인트는 AMD가 인텔의 반격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3년처럼 당하고 있을 것만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기술로서 여전히 AMD는 승부를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리사수 CEO의 스타일상 앞으로도 계속 기술 개발을 강화해 나갈 것 같고, 서버용 CPU 시장도 그렇고, 뭐 일반 데스크탑용 CPU도 그렇고, 모바일, 랩탑, 뭐 여러 가지 CPU 시장에서 AMD는 굉장히 강력한 반격, 기술적 반격을 해나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그걸 뭐 볼 수 있는, 관찰해 볼 수 있는 단초 중에 하나는 엔지니어 분들의 이동인데,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 특히 반도체 엔지니어 분들 중에서는, 특히 실무진 쪽 엔지니어 중에서는 인텔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반도체 회사들에서 AMD로 이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소문들을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뭐 최근에 트렌드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인텔이 CEO를 바꾸고 여러 가지 중견 훌륭한 엔지니어 분들을 채용을 하면서 다시 인텔로 흘러 들어간다라는 분위기가 있고, 여전히 뭐 인텔은 굉장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반도체 엔지니어 분들이 인텔을 선호한다라는 얘기는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은, 과거와 달리 AMD를 선호하는 엔지니어분들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점을 점검해 본다면 AMD는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다. 인텔에 대항하는 강력한 반도체 회사로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또 2023년 이후에 젠5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발표가 아직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젠5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뉴스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점검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AMD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혁투 시간에는 혁신 기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음에도 좋은 혁신 기업들을 소개드려 볼까 합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